고금리를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도심 간판 정비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익산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의자 강압수사 의혹이 불거진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과 B 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과 축산, 식품과 환경까지 과학을 더해 미래 먹거리와 지구 환경을 지키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그린바이오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국내 최초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전북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인들을 상대로 특정 기업에 투자하면 최대 30%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고 유도해 150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자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투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해당 경찰관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혐의를 추궁해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도시간판 정비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익산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5일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 사무관 57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2021년에서 2025년 6월 익산시 간판정비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의계약 등을 통해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 식사 접대와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1,4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피의자 강압수사 의혹이 불거진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 경감과 B 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또 C 경위에 대해선 불문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지난 8월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해 익산시 사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40대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했다거나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진술조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 침해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농업과 축산, 식품과 환경까지 과학을 더해 미래 먹거리와 지구 환경을 지키는 산업, 바로 그린바이오인데요. 이 그린바이오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국내 최초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전북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와 말 같은 초식 가축의 먹이를 만드는 조사료 공장. 옥수수대와 볏짚이 기계로 들어가자 새로운 사료 원료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이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친환경 사료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메탄가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한 후에게 먹였을 때 메탄가스 배출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소화 효율과 속도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과 파라과이 등 수출을 타진하고 있어 미래 농생명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공만 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물 선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급여를 했을 때 먹는 양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분변 양도 줄어들고 또 배변 상태도 매우 깨끗해서 농가분들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 국내 최초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전북에 들어섰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캠퍼스에는 창업 사무실 30개와 시험 분석실, 시제품 제조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21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했고 투자 유치와 사업화 자금,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내후년까지 10조 원으로 키우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스타트업을 15개까지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지역의 이런 농업생명 자원들을 특화산업으로 그린바이오와 결합해서 육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우리 식량안보를 더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익산을 시작으로 평창과 포항, 진주, 예산 등 전국 5곳에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 농업과 축산은 물론 식품과 환경까지 아우르는 미래 생명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황혜숙 정읍시 의원이 스마트팜을 키우고 축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분야를 연결하는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황 의원은 스마트팜의 전기요금 부담과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악취와 환경 오염 문제를 동시에 줄일 방법으로 가축 분뇨 고체 연료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 에너지 수요와 고체 연료 생산을 연계한 타당성 조사와 실증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정읍시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읍시는 지난 9월 스마트팜 지구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순창군과 식품기업인 대상이 지역 상생 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지역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사회공헌 확대, 지방 소멸 대응 전략 수립 등 4대 분야에서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지역 과수 농가에 치명적인데요. 전문가들은 겨울철 병원균이 숨어있는 병든가지를 초기에 제거하면 병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끝이 검게 마르고 가지와 잎 전체가 타들어간 듯 변했습니다. 작물을 검게 말라 죽게 하는 세균성 전염병, 과수화상병에 걸린 사과입니다.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최대 3년간 농사를 포기해야 될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충남 지역의 피해가 크게 줄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 지역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8.6헥타르, 지난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건 병든 가지를 제때 잘라냈기 때문입니다. 싱싱한 가지가 끝이 시들거나 숙여지고 있을 때 그것은 이제 화상병을 우리가 판정을 해서 미리 그런 부위를 제거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병든 가지를 즉시 잘라내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응법입니다. 과수화상병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하고 봄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이동, 확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궤양 제거는 반드시 해야 될 핵심적인 사전 예방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 아래 40에서 70cm 지점을 잘라내고 잘라낸 나무는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어 처리해야 합니다. 또 절단 부위에는 전용 소독제를 발라 2차 감염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은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소독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부 농작업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독하도록 해서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반드시 차단해야 됩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찰 작업을 강화하는 한편 방제약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고창군이 민간기업과 함께 폐석산을 활용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나섭니다.
고창군은 민간기업 4곳과 성송변 암치석산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과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송면 폐석산은 채석 작업에서 드러난 안반 절벽과 넓은 개방형 지형을 갖추고 있으며 협약을 통해 산업 유휴 공간을 관광 문화자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고창군은 절벽 전망 공간과 포토존, 숙박시설, 특산물 농촌체험 연계 프로그램 등이 도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과거의 산업 현장이자 노동의 기억이 남은 장소에 우리 전문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서 매력적인 관광단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읍시는 은퇴한 의사를 지역 주치의로 채용해 농촌 의료 공백을 해소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정부 혁신 왕중왕전에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채용된 은퇴 의사는 보건지소장으로서 진료뿐 아니라 주민 건강관리와 특강, 기초검진까지 맡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국가정책 방향과도 맞물려 주목받았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일부 지자체의 지방세 세수축의 정확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을 밑돌며 재정 운용의 난맥삭을 드러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4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 오차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 본청 지방세 세수축의 정확도는 94.9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본청의 평균 정확도인 97.4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울산과 충북, 경북 등과 함께 평균 이하인 부진 그룹으로 분류됐습니다. 반면 광주와 경기, 제주 등은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며 빈틈 없는 재정 설계를 보여준 것과 대조적입니다. 도 본청의 경우 당초 예상액은 1조 9,387억 원이었으나 실제 결산액은 2조 423억 원으로 나타나 세입을 과소추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겉보기엔 흑자 같지만 예산이 제때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금고에서 잠잤다는 뜻으로 재정 운용의 기회비용을 날린 셈입니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장수군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수군은 세수축의 정확도 89.44%를 기록하며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90% 미만 지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부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타 지자체 대비 떨어지는 정확도는 전북자치도의 세수축의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재정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군이 하서면 새만금 잼버리 경관 쉼터에서 부안군 농생명식품 스마트 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4일 진행된 개소식에는 전주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청년 농식품 종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교육센터는 스마트 농업과 AI, 협동 로봇 등 디지털 기반 기술을 농식품 생산 운영에 접목하기 위한 전북도 최초 농생명식품 스마트 교육 플랫폼입니다. 부안 농생명식품 스마트 교육센터가 전북권역 농식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는 광안루원 인근에 전통 한옥 호텔인 명지호텔을 만들고 내년 4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명지호텔은 57억 원이 투입돼 2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지상 1층, 건물 면적 455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6인용 객실 6개로 구성된 명지호텔은 예촌, 명지각과 함께 광안루원을 중심으로 한 한옥 숙박단지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명지호텔이 남원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관광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